안녕하십니까. 자산간 비교의 인종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의 채권 자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간 한 15% 정도의 이자율은 확보가 됐고요. 최대 뭐 20%도 지금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자산이고요. 미국의 이제 중기 우량 회사채, 그러니까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를 기반으로 한 자산입니다. 그렇게 채권 자산이고, 그래서 미국의 초우량 성장주들, 나스닥에 있는 초우량 성장주들을 이제 코어로 핵심 자산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특히 좀 편입을 고려할 만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를 해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금융자산 비중이 한 제 생각에는 10%까지도 지금 현재는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장점이 있고요. 이게 뭐냐면 블랙록에서 출시를 했고 LQD라는 티커의 미국에서 가장 리퀴드한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회사채 ETF를 기반으로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을 구사를 한 겁니다. 커버드 콜 전략의 그런 상품들이 워낙 많아서 잘 아시겠지만 미래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지금 현재 가격 혹은 뭐 싼 가격으로 네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이렇게 옵션을 파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너에게 지금 약속한 가격, 싼 가격으로 네가 비싼 거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 대신 나한테 프리미엄을 좀 줘. 그죠? 그래서 그 옵션, 그 권리가 거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초 이자율에다가 이런 옵션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더 좋아지는 거죠. 인컴 전략입니다. 채권이라는 게 원래 인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상승분 뭐 이런 부분도 가격의 하락이나 상승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얼마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역대급으로 이자를 주는 지금 계절에서 미국은 심지어 더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 자산을 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비교는 KB스타 중기 우량 회사채라고 이제 매월 분배를 하는 그런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LQD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현재 약 1.2% 정도는 지난 1년 동안 더 줬다.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어디서 보실 수가 있냐면 이렇게 계산을 했죠. 네, 4.36%고 3.2%. 그래서 미국의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를 투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요거는 이제 한국 거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ETF 분배금 조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저도 이제 자주 이용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매월 얼만큼의 분배금을 제시를 했는지, 그 다음에 그 ETF의 현재 가격, 그죠? 지금 보시면은 103,205원. 그 다음에 현재까지 분배한 월별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티킹 알파나 이런 거 쓰시면은 훨씬 분배금 기록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것도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LQD를 그동안 어떻게 분배했는지 볼 수가 있죠. 그럼 비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만큼 더 주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뭐에 투자해야 되느냐의 문제에서 당연히 지금 보시면 당연히 미국의 투자 적격 등급이 훨씬 낫다. 자, 그러면은 투자 적격 등급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이힐드를 살 것이냐, 미국의 하이힐드를 살 거냐, 그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그 선택을 할 때는 표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그런 자산들의 가격 흐름입니다. 짙은 파란색이 미국의 초장기 국채고요. TLT라고 유명한 ETF죠. 그리고
LQD는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자산의 기초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라색의 고위험 회사채보다는 경제 위기에 덜 떨어지고, 그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가격이 올라가지는 못하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가격 하락의 위험이 이런 굉장한 시스템 위기에서도 덜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의 후반부라고 보면 금리 편입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요. 하나의 사례로만 볼 수가 없으니까 2020년 3월에 그 코로나 위기 때를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장기 국채는 올라갔고, 그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격 상승의 그런 폭이 훨씬 더 큰 게 미국의 장기 국채입니다. 미국의 중기 국채는 한 요런 곡선을 띄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회사채 가격이 여기서 이제 시스템 위기라고 인식을 하니까 둘 다 떨어지죠. 보라색 고위험 회사채고 옅은 파란색이 투자 적격 등급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걸 IG라고 부르겠고요. 요거는 지금 하이힐드라고 부르겠습니다. IG보다 하이힐드가 더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하이힐드보다 IG를 매수하는 게 가격 보존력이 더 강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그런 화면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제 단계가 이제 세 단계라고 보고, 그죠? 그 다음에 투자 적격 등급, 하이힐드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소프트 랜딩일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드 랜딩일 때, 그 다음에 이거는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뭐 부채 위기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자산은 이제 투자 적격 등급은 트리플 A, 제일 높은 게 그 다음에 더블 A, 그 다음에 싱글 A, 그 다음에 트리플 B까지 투자 적격 등급입니다. 그 지금 소개해드린 자산의 기초 자산이 LQD고요. 그러면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블 B가 최고 등급이고, 그 다음이 싱글 B, 그 다음이 트리플 C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아까 이 그림의 이해와 이 표와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산 가격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죠? 자산 가격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투자 적격 등급과 하이힐드를 비교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장기국채는 별개의 케이스지만 장기국채가 뭘 의미하냐면은 기초금리, 그죠? 국채 금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니까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인식을 하시고 이걸 보시게 되면 이 표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준의 금리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채 금리가 지금 5%에 정책 금리가 5%, 뭐 5.25%다. 그리고 가상 금리는 뭐 150bp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대신 지금 현재 하이힐드는 가상 금리를 더 줘야겠죠. 지금 실제로 하이힐드 가상 금리가 뭐 400bp다. 그러면은 150bp다. 그러면 더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자를 더 주는 그런 자산인 겁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금리를 예를 들어서 돌발 상황이 생겨서 경기 침체가 좀 심하다. 그러면은 금리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럼 국채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가상금리는 그렇다고 해서 꼭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예상하면. 그죠? 투자 적격 등급에 비해서 근데 가상금리가 더 많아지겠죠. 경기 후반에 그 침체를 예상을 한다 그러면. 그죠?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자를 하이힐드는 그때는 더 많이 주는 거겠죠. 왜냐면은 그 상황이 되면 진짜로 사람들이 이제 시스템 위기까지도 걱정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침체가 오면 경제 위기 때는 국채 금리는 더 낮아지겠죠. 국채 가격은 더 튀고 더 올라가고 하이힐드 가격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가상금리가 이만큼 더 많이 붙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자산도 계절에 따라서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자산이고요. 투자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도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국채도 만기별로 투자 가능한 자산인 겁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함께 같이 보면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권 투자를 할 때. 자, 이 상황에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렇게 더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채권 자산을 보유를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지금은 투자 적격 등급이 가격이 다른 자산들, 미국의 장기국채나 아니면 고위험 회사채보다 안정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자산을 편입할 만하다고 하는 거고요. 하이힐드에 비해서 부도 리스크나 연체 리스크가 적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듀레이션 리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이자율 변동에 대해서도 가격이 많이 흔들릴 그 리스크, 듀레이션 센시티브한 에셋, 그러니까 뭐 그게 초장기 채권이겠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effective duration이 8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만기 리스크나 부도 리스크 차원에서 봤을 때 미국의 국채보다도 지금은 좋은 것 같고, 그죠? 공급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도 리스크를 봤을 때 하이힐드보다 낫다. 그래서 IG가 낫다. 그런 가운데 시장에선 이 이자율 갖고 논쟁이 많기 때문에 논쟁이 많을 때는 프리미엄을 파는 게 이득이다.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을 쓸만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커버드 콜 리스크는 바로 올라가는 것,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가 분배금이 나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미국의 장기 국채를 좀 사고 절반 정도는 떨어진 성장주를 편입시킴으로써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주가 금리 인하 혜택을 볼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장기 국채가 혜택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지션을 해서 우리가 커버드 콜을 전략으로 하는 이 ETF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여기까지 들으셔도 되고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얻어갈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표들을 드릴 테니까 좀 스크린샷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더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더 아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부터 좀 더 심층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부터는 어떤 커버드 콜을 팔고, 그죠? 세부적인 그 ETF 자산운용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스펙터스를 보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컨벡시티의 개념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더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눠서 들으시든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 제가 IG가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죠. 그리고 하이힐드, 그래서 지금 그다음 T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이힐드, IG, 그 다음에 미국 국채, 그죠? 트레저리 빌입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등급은 아까 이제 한번 말씀드렸고, 가상금리는 현재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튀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장기금리가 워낙 올라가는 바람에. 그리고 위기 시에 가상금리가 이 정도로 이제 확대가 된다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떤 경기 사이클에 투자할 만하냐. IG는 월스트리트가 좋아지는 금융장세에서 사실은 금융장세 약간 이전에 좋습니다. 가격 상승이 확 되고 지금처럼 이런 장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이힐드는 이제 막 메인스트리트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시장에서 소규모 자영업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계절에 좋은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 사이클상 금리 인상기에는 단기채를 보유함으로써 만기를 짧게 해야 되고요. 장기채는 금리 인상의 후반부에
그리고 경기가 핫하고 뜨거울 때, 그럴 때 주식의 인기가 좋을 때 이제 장기채를 이제 편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크레딧 리스크는 지금 없죠. 미국의 트레저리 빌은 달러로 그냥 찍어내서 갚으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크레딧 리스크 신용 위험이 투자 적격 등 적지만 하이드는 큽니다. 듀레이션도 보면은 이제 미국의 국채는 다양하고요. 그 대신 투자 적격 등급 IG는 좀 한 8년 정도, 뭐 10년, 12년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길고 그렇지만은 적정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는 짧다. 지난 코로나 위기 때는 좀 많이 늘려서 하이드도 5년, 7년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 그럼 향후 공급을 얘기할 때 T빌은 공급이 많아질 거기 수급상 공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기가 현재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네, 그리고 IG는 이제 그 CFO들이, 그죠? 재무 책임자들이 시장의 이자율과 주변의 공급과 이런 걸 예상해서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돈을 땡길 수 있을 때 땡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돈을 구할 수 있을 때 구하는 것이 돈이 필요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자율을 싸지고 돈이 흔해지면은 만기를 길게 해서 채권을 많이 발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력을 쌓아놓은 것이죠. 실제로 코로나 위기 때 미국 회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거나 공급이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면은 서로 경쟁하면서 그 공급량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 때문에 가격 변동이 급격하게 생길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커버드 콜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컨벡시티를 향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보통 올라갈 때는 일반적으로는 기준금리가 낮아질 때죠. 물론 급격하게 기준금리가 낮아질 때는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하고 T빌은 일반적으로는 국채금리가 낮아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올라가는 상승분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제 커버드 콜 리스크인데요. 그 부분은 만약에 IG를 기반으로 한 자산이라고를 보유하고 있다면은 미국의 장기채를 분할 매수함으로써 이 커버드 콜 리스크를 해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 미국의 장기 국채를 기반으로 한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것은 아니죠. 올해까지 통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IG를 기반으로 한 것을 썼다는 걸 말씀드리고, 블랙록에서 이 세 가지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커버드 콜 ETF를 다 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몇 분 안 남은 상황에서 한번 이제 우리가 iShares 그 미국 자산운용사의 그런 부분을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제 LQD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보면 쭉 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QD가 뭐인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제가 한 설명들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점으로 봐야 될 것은 이 effective duration 8년이고요. 그 다음에 convexity가 마이너스라는 것.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짐에 따른 가격 상승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것. 대표적인 자산이 MBS라고 있습니다. Mortgage Backed Security. 왜냐하면 차주들이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높은 이자율을 그걸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싼 이자로 갈아타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MBS도 컨벡시티가 네거티브 컨벡시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가격이 충분하게 상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옵션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자율이 현재 15.77%죠. 나쁘지 않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이제 쭉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105불에 매수할 수 있는 이게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죠. 그죠? 그때 가격이 뭐가 되든 간에 105불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다른 부분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뭐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이제 공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